2018학년도 B3번 문제 있죠. 거기 문제 보십시오. 이 문제를 보면 세계지도와 통계 자료를 제시했고 6.25 때 월남했던 할아버지와 예비교사의 대화를 체록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월남했던 할아버지와 예비교사의 무엇? 체록. 이 문제 보면서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거 있죠. 우리나라 코로나 아프리카 도와주는데 어떤 나라부터 도와준다고 그랬습니까? 에티오피아 도와준다고 그랬죠. 왜요? 6.25 참전했으니까. 거기 나에 보면 빨간색이 그 부분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에티오피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일단 여기 이제 보면 위에 선생님 그러면 가가 있고 나가 있잖아요. 나에 대륙 또는 국가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있고 선생님들 러시아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대륙 또는 국가를 제시했고 선생님 거기서 이제 지도에서 보면 오른쪽 상단에 축척이 보입니까? 제시되어 있죠? 선생님 그리고 적도 0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리고 남이 북이 30, 33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이렇게 지구본이 있으면 지구가 있으면 위치를 너 어디에 있냐?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할 때 자석표를 따집니다. 너 어디 자석에 앉아있냐? 그럼 지구에서도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 걸 알아보려면 가로로 선을 긋고 세로로 뭐 할까요? 선을 그어서 어디 있는 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가로선을 뭐라고 그랬죠? 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로선을 경선이라고 그랬죠. 근데 기준이 되는 게 필요해요. 기준. 그래서 선생님들 가로선의 기준이 되는 게 뭘까요? 적도. 이게 이제 위도 몇 도더라? 0이 되는 거 맞습니까? 선생님 그럼 이제 이거야 이거. 적도잖아 적도. 선생님 그러면 요렇게 이렇게 하면 각도가 생겨 안 생겨? 선생님 각도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 30, 50 그러면 결국 선생님들 극은 몇 도가 됩니까? 90도가 돼야 안 돼요. 여기도 뭐가 될까? 90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이제 우리가 이쪽을 뭐라 그랬죠? 북이. 이쪽을 뭐라 그러죠? 남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적도 부분. 그 다음에 북이 남이 20, 30도 부분. 중요한 건 앞으로의 문제에서는 기후입니다. 기후. 그럼 되게 적도 부분은 무슨 기후죠? 적도 부분은 무슨 기후? 열대 기후죠. 남이 북이 20, 30도 정도는요. 오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요즘에 건조 기후라고 했지. 건조. 우리나라가 어딘가 생각해봐. 그 다음에 중위도 지역은요. 온대 기후. 그러면 온대 기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어떻게? 온대 계절풍. 그 다음에 지중해성. 그 다음에 서한 해양성. 이런 표정을 지어줘야지. 오늘 처음 오신 저 선생님이 긴장을 합니다. 강주에서 처음 올라오신 저 선생님이. 응? 열대기후는 크게 어떻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대답을 해야지. 한 달 반 만에 나온 진주가 각성을 하면서 코로나도 대처해야 되지만 학원을 빠지지 않겠다 할 거 아니었습니까? 열대 우림이 있고 뭐가 있었어요? 사방하다 있었죠. 건조 기후는 사막과 스텝. 오늘 마스크 절대 벗지 마십시오. 알겠죠? 토가 나와도 내가 보는 학교에서는 마스크 벗지 마. 왜냐면 제가 왜 기후를 더 기후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계 여러 나라의 기후가. 그럼 이것도 선생님 보면 이제 지금 0이 있고 지금 위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거기 이제 봐봐. 밑에 할아버지 고향 어디세요? 함경도 흥남인데 6.25 때 속초로 모았구나. 피난와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피난 생활 어땠나요? 많이 힘들어. 그 당시 국제 유엔군 있습니까? 연합군 나와 있죠. 파견도 기억나. 그들 가운데 직접 본 외군이 있나요?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 대륙이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단다. 그들의 활동이 어디에 나게 됐다? 자, 밑줄. 신문에 나게 됐다.
기후가 달라서 매우 힘들었을 텐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다른 나라도 힘들 때 도와준 가르치면 좋겠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1번 문제 보십시오. 이제 가의 세계지도와 통계자료를 활용한 수업에서 교사 학생이 대화합니다. 학생의 질문과 직접적 관련 있는 세계지도의 단점을 쓰고 교구를 쓰라고 그랬죠, 선생님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앞으로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바꿔놔야 돼요. 일단 봤습니다. 여기서 세계지도를 보면 러시아가, 자, 우리나라 압록강, 두만강 부근 위쪽 국경선 넘으면 러시아 나와 안 나와? 아프리카 대륙보다 더 커 보여요. 그런데 이상해요. 통계 자료를 보면 아프리카 대륙이 러시아보다 훨씬 커요. 왜 그런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그런 의문을 해결하려면 인터넷, 지도 이외에도 실제 지구의 모습을 축소시켜 입체적으로 만든 어떤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계 지도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세계 지도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그 밑에 17페이지 가보십시오. 선생님 17페이지 오른쪽에 로빈슨 도법의 세계지도 있습니까? 자, 이게 마치 귤을 껍질을 까서 위아래로 펼쳐놓은 모양이야. 이게. 선생님 그랬을 때 남극 대륙과 그린란드의 실제 크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적도 부근에는 어느 정도 맞아요. 이게 남북 15도는 비슷하다고 그랬죠. 근데 예를 들면 매니아 가보십시오. 그린란드의 실제 크기와 모습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도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구본을 사용한다고 했죠. 자,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 확률이 클까? 디지털 영상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들이 앞으로 세계 여행을 간다면 어떤 나라를 가고 싶어요? 세계 일주를 가고, 세계 여행. 이탈리아? 그러면 이탈리아를 가보려면 가보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을까? 인터넷 지도를 통해 찾아봐서 내가 어디 위치에 직접 들어가 있는 걸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세계 지도를 가지고 알아볼 수도 있고 지구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지털 영상도 아직 시험에 안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세계 지도는 대륙이나 바다의 모양이 실제와 무엇? 달라요. 그래서 뭘 사용하더라? 지구본을 사용하잖아요. 앞으로의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디지털 영상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영상지도는 여기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3학년에 보면 뭐 나와 있습니까? 우리 고장의 주요 지형 지물의 위치를 어디에서 파악하고 디지털 영상도에서 찾아보고 어디에 다시 배치해 본다. 백지도에 배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영상도가 시험에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꼭 앞으로의 임용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해설의 쌤 보면 디지털 영상지도 보십시오. 뜻, 장, 단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장점에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장소나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 근데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인터넷을 연결해야지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래서 디지털 영상지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여기 선생님들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오는 게 선생님들 계속 똑같이 반복이 많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 보면 요게 과거에 64페이지 보십시오. 64페이지 보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64의 선생님들 11번 문제 있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세계 선생님들 학습 목표가 뭐죠? 세계지도와 지구본을 읽고 활용하는 방법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가 세계지도, 지구본, 그리고 나온 게 뭐였을까요? 백지도. 그리고 안 나온 게 이제 심상지도 안 나왔고 디지털 영상지도 있죠. 심상지도가 보기에는 제시되어 있지만 심상지도 그릴 때 유의점 이런 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지도하면 이렇게 정리해. 선생님 그리고 지도의 쓰임새에 따라서 우리 뭐가 있었습니까? 주제도라는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 지하철 노선도 쭉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또 목적에 의해서 이제 쓰는 뭐 지형도가 대표적인 것도 있었고. 거기서 문제 한번 봅시다. 이런 문제 또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경선 있어요, 경선? 경선, 유선이 직선인 태평양을 중심으로 세계도의 특징을
대해서 알아본다. 자, 여기서 경선과 이선이라는 게 있자고 나왔잖아요. 태평양과 대서양의 크기를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말함. 영자 보십시오. 양극지방보다 적도지방이 실제야 더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럼 세계지도를 보고 서울과 로스앤젤레스까지 가장 짧게 가는 거리를 연결해 보아라. 이 경우에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실제의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가장 짧은 거리라고 했다. 자, 분석. 실제 줄자로 재어봤습니다. 지구본을 주고, 뭘 주고 이제? 지구본. 자, 추론. 세계지도는 지구의 둥근 모양을 평면 종이 위에 그려놓아서 오류가 생겼다. 그 세계지도에서 오스트레일리아보다 약간 더 크게 나타난 그린란드의 실제 크기를 무엇? 추측해 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린란드가 실제로는 더 뭐 할 것이다? 작을 것이다 라고 있어요? 없어요?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선생님들 보면 지금 답변 중 뭘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옳지 않는 것을 찾아봐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전의 문제보다는 훨씬 뭐 할까?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일단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영공을 지나서 우리가 대권항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랬을 때 거기 보면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실제의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가장 짧은 거리다 맞습니까? 지도상의 거리는 대륙가 또는 바다의 면적을 뭐예요, 선생님들? 그렇지. 더 크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래서 해설했습니다. 해설해. 대권항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행기의 최단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지도에서 직선거리가 아니라 지구본에서 무엇? 줄자로 잰 거리에 해당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도 선생님들 충분히 풀어볼 수 있어야 돼. 결국은 같은 문제인데 최근의 문제에서는 그냥 뭘 쓰라고 했습니까? 지구본에 뭘 써봐라? 세계지도에 문제점을 써봐라. 그런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제 꼭 선생님들 관련 지어 봐야 돼. 실제로 선생님들 그린란드가 세계지도에서 크게 나타나 작게 나타났어? 더 크게 나타났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선생님들 지금 우리가 17페이지 로빈슨 도법 세계지도에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었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굉장히 인터넷에 그 시험에 많이 반복 출제됐으니까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 봅시다. 16페이지. 거기서 뭘 보냐면, A에 들어갈 단어를 쓰고 사료학습에서 자료를 준비할 때 고려사항. 그럼 이 문제 있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지금 좀 사료학습이 문제에 출제가 됐잖아요. 문제가 나올 때 앞으로의 문제에서 사료학습하고 문제가 같은 맥락으로 모르는 게 뭘까요? 시사학습이에요. 왜? 사료든 시사든 항상 무슨 말이 따라갈까요? 재구성이란 말이 따라갑니다. 누구의 발달 수준에 맞게? 애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뭐 해야 된다? 재구성해줘야 돼요. 선생님, 근데 혹시 공부했을 때 사료학습으로 지도할 때 지도상의 유의점을 암기해 본 거 있습니까? 지도상의 유의점. 사료학습을 적용할 때 지도상의 유의점. 어떤 게 있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발달 수준에 맞게 재구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없어? 뭐가 있냐면, 18페이지 보십시오. 18페이지. 18페이지. 선생님, 거기 왼쪽에 사료학습 있습니까? 거기 빨간색 분 봐봐. 목표 달성에 유용한 것을 선정하고 발달 단계에 맞도록 뭐 한다? 재구성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두 가지죠. 목표 달성에 유용이냐 그렇지 않으면 발달 단계에 맞게 재구성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럴 때는 이 두 가지 나왔지만 다른 교육 논책은 또 뭘까? 다른 표현으로 더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실제 선생님들 교육 과정에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와 있었어요? 교육 과정에 성취 기준 우리 공부했을 때 재구성이란 말이 제일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답을 재구성이라고 쓰는 게 아니야. 보기에 문제에서 그걸 선생님들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자, 일단 문제 봅시다. 예비교사. 할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촬영한 자료를 활용하여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뭐 한다? 수업한다 그랬지. 만 3년에 걸친 자, 밑줄. 6.25 전쟁의 전개 과정. 선생님,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제 무엇도 공부하는 게 중요할까요? 6.25 전쟁의 전개 과정만 선생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이게 나왔으면 광복 이후 있죠. 8.15 광복 이후와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돼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날 때의 과정 있죠. 그걸 머릿속에 정리해놔야 돼요. 신탁통지를 반대한 게 우리는 찬성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했습니다. 총선거 했잖아요, 선생님들. 그치? 그래서 총선거를 해가지고 선거인단에 들어오는 거 이제 반대하냐 찬성이냐 그거였지. 그래서 북쪽은 뭐였습니까? 반대. 우리는 선거를 했죠, 이제.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이 나오는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과정도 선생님들 같이 알고 있습니다. 신탁통지가 통치하자니까 찬성하기도 반대하고 싸우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유엔과 서로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5학년 단계에서 인과의식이 6학년에서는 어떤 의식으로 발달했나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선생님들 풀려면 이제 뭐의 발달 단계를 알아야 될까? 역사의식의 발달 단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역사의식의 발달 단계는 시험에 물어보려면 몇 학년밖에 없을까? 5학년이 제일 좋아요, 사실은. 5학년 2학기가 역사가잖아요, 대부분. 그럼 18페이지 선생님들 시온, 고금, 변천, 인과, 시대의식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좀 전에 문제에서 5학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과의식이라고 했잖아. 그럼 6학년이 뭐가 된다? 시대의식. 자,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연결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인물과 시대를 연결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과 뭘 연결해야 된다? 인물과 시대를 연결한다. 인물과 시대. 선생님, 그러면 인물과 시대를 연결한다가 대부분 무슨 학습입니까? 이게 인물학습. 인물학습으로 잘 물어봤죠?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인물과 시대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학습이 어떤 형태의 문제를 떠올리면 될까요? 인물과 시대를 연결해야 돼. 그럼 이 인물이 살았던 뭐가 있을까요? 시대야, 시대. 이걸 물었던 게 선생님들 뭘 물었습니까? 정조. 선생님, 정조가 살았을 때의 시기에 신도시는 어딜까요? 수원이야, 수원. 그때의 신도시는 지금의 과거의 분당, 일산처럼 그때는 신도시가 어디다? 수원. 그럼 수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수원, 화성 있어, 없어? 이 수원, 화성의 건립에 굉장히 또 그 과학적 토대 공헌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지, 야경, 정약용. 교육과정에 분명히 누구 나와 있었습니까? 정약용 나와 있었어요. 선생님, 그리고 정약용하면 또 어떤 책을 기억해야 돼? 이 정약용 있죠? 7학자 중에 정약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 교육과정에 뭐 나온다? 몽기심서 있어요, 없어요? 요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료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때도 뭐라 하냐면 네가 그러면 그 당시 정략이라면 어떤 식으로 내용을 기술할래? 다 추체험 학습이야. 선생님, 그리고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조의 의도를 알고 싶어요. 왜 이 사람이 어디 가는가? 수원, 화성에 가는가? 의도를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방안을 쓰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가 누가 돼봐야 되죠? 정조가 돼서 의도를 파악해야 돼. 그러면 그 당시 뭘 알아야 될까요?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그래서 항상 나왔던 문제로 무슨 학습? 추체험 학습으로 선생님들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역사에서 굉장히 선생님 중요해요. 근데 이게 올해 미술과에서 수원 화성을 가고 있는 그 행차하고 있는 모습을 광화문 벽에 빗으로 투사해줘요. 그래서 실제 훨씬 더 생동하게 보이는 거 맞죠? 미디어 파사드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미술과 다른 교과를, 사회교과를 뭐 할 수 있어요? 창의, 융합,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시험에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추체험 학습, 인물이야, 인물. 그래서 인물과 당시의 상황을 뭐 해본다? 연결해 보는 것도 역사의식의 발달라면 무슨 의식? 시대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예문은 똑같아 하더라도 선생님들 추체험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뭘로 물어볼 수도 있고 시대의식 있죠. 이걸로도 물어볼 수 있어. 그럼 또 정리합시다. 역사의식의 발달이 나왔죠. 그럼 앞으로 임용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중요할까? 이제 지리의식이야. 지리의식. 역사의식이 나왔기 때문에 뭘 알고 있어야 된다? 지리적 사고력 있잖아. 지리적 사고력. 그래서 이 지리의식의 발달 단계도 굉장히 지리적 사고력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뭐 교육과정에 어떤 사고가 제일 많이 났습니까? 우리 관계적 사고란 말 기억나요? 안 나요? 교육과정에 선생님들 관계적 사고라는 게 왜? 지형과 인간 생활과의 무엇? 관계. 기후와 인간 생활과의 무엇? 관계. 왜 이 지역은 시장이 발달되었을까? 교통과 시장의 발달과의 무엇? 관계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앞으로 지리 쪽에서는 관계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적 사고 꼭 기억해야 돼. 지리적 사고와 관련지었을 때 그 다음에 거기 지금 16페이지 문제 계속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흥남에서 피나온 사실을 국군과 국제는 후퇴라는 6.25 전쟁의 전개 과정 속에서 설명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6.25 전쟁 전개 당시의 상황을 봐줘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부산까지 밀리다가 메가도파 때문에 다시 올라가죠. 어디까지 갑니까? 평양 넘어서까지 가죠. 근데 누가 깽가리 치고 내려옵니까? 인해전술이야.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깽가리 치고 피 비면서 뭐예요?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후퇴하면서 그 흥남 철수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럼 체력 자료의 분량이 너무 많대요. 그다음에 6.25 전쟁 때 참전했던 국제낙군의 당시의 신문기사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당시의 신문기사의 밑줄. 지금 이게 사료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옛날 자료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전체 체력 자료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고 신문 어려운 한자는 자 밑줄 어려운 한자와 생소한 어투를 오늘날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선생님들. 그랬을 때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선생님 거기 지금 준비해야 될 걸 지금 무엇과 관련지어서 비와 관련지어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에서 어떤 말이 포인트가 됩니까? 바꾸어 표현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게 선생님들 뭘 의미하죠? 발달 단계에 맞게 뭐 한다? 재구성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차피 문제는 나왔죠. 그러면 유의점 이거 말고 뭐 있었습니까? 목표 달성에 무엇? 유용한 거 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면 목표 달성에 유용한 거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교육과정에 보면 선생님들 조선 전기에 대표적인 사건으로 뭐가 있습니까? 난, 임진왜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 있는데 분명히 교육과정에 뭐가 나오냐면 행주산성하고 누가? 남한 선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예요. 행주산성하면 누가 떠올라요? 권율 장군이죠. 선생님 이순신이 하객진 이 하객진 전법을 사용한 게 무슨 대첩이에요? 한성 대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맥락을 연관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맥락을. 그럼 선생님들 남한 선생은 뭐죠? 무슨 사건? 병자호란이야. 그러니까 신미항우, 병인양우 있잖아요. 그럼 어디 가야 돼 우리가? 장소 어디로 가봐야 됩니까? 격전지랄 강화도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엉뚱하게 병자호란 알아보기 위해서 행주산성 가서 구경하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목표 달성이 무엇? 유용성입니다. 유용성.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선생님들. 경복궁 타령이 흥선대원군의 이 공가를 파악할 때 적합한 자료가 되는가? 그럼 수업 시간에 교사가 그걸 사용했을 때 적합한가 안 한가? 그런 걸 선생님들 잘 물어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면 역사적 지식이 있어야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가, 나를 활용해서 수업에 하려고 합니다.
기억을 이해하는데 수업에 대해서 교사 학생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가론에 들어갈 단어를 써봐라. 그럼 기억은 뭐죠? 에티오피아의 기후가 달라서 힘들었을 텐데요 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선생님 주로 아프리카는 어디에서 가까워요? 대륙의 위치가 거기 아프리카를 봐봐. 아프리카 적도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생님 그럼 이제 먼저 에티오피아의 무슨 위치를 알아봐야 된다? 수리적 위치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리적 위치. 선생님 그러면 수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요소인 가로를 확인함으로써 기억을 뭐 할 수 있다? 추측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선생님 이 수리적 위치를 알아보려면 무엇과 뭘 알아야 돼? 위도와 경도죠. 근데 지도에 뭐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위도가 표시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표시되어 지금 답이 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도야 위도. 그 위도라는 게 선생님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문제는 이거야 선생님들. 위도에 따라서 뭘 나눠야 돼? 기후를 나눠야 돼. 그럼 예를 들면 좀 전에 했듯이 적도 부근하면 무슨 기후입니까? 열대 기후야. 적도 부근하면. 그럼 열대 기후에는 뭐가 뭐가 있더라? 열대 우림, 그 다음 열대 사바나. 이게 선생님 시험에 과거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16페이지 문제가 지금 지리도 물었죠. 그것도 어떤 물었습니까? 사료 학습 있습니까? 역사도 같이 물었습니다. 짬뽕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야. 그럼 최근의 문제는 선생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5대양 6대륙과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면 반드시 보기에 뭐가 나 있어야 될까? 세계 지도를 보기에 줘야 돼요. 그러면 기후도 이제 물어볼 때 뭘 줘야 되고 세계 지도를 보기에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기후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자, 선생님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교육 과정 내용 보실래요? 18페이지 대한민국의 수립과 6.25 전쟁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거기서 선생님들 교수 방법 및 유의사항에 선생님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큐멘터리 사진 역사 신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다 사료가 되는 거 맞습니까? 또는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보십시오. 역사 뭐 한다? 글쓰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또는 밑에 역사 뭐가 있다? 신문 만들기 있습니까? 다 뭘 알아야 될까? 전후관계라든가 시대상을 알아야지만 알 수가 있다. 쓰면 그 말이야. 그 다음 19페이지 봅시다. 2017 2017에 나온 이 문제도 사회과에서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수업 목표가 뭐냐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물을 만들고 세계 문화유산의 발전에 무엇 기여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자, 이게 지금 출제가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도입부분 봐봐. 김치, 한복, 한옥, 한글, 효, 사상, 탈놀이 이걸 제시했습니다. 학습 문제, 전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알아본다. 활동이 세계에 우리 문화 알리기 홍보물을 만듭니다.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정리가 되어 있고 지금 문화를 개성 발전한다. 그래서 1번 문제 보십시오. 기억을 참고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내려온 보존, 발달시킬 만한 가치가 있고 인정받는 무엇? 문화란 말이 있어요. 문화.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면서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지금 전통 문화라는 걸 쓰라는 겁니다. 문화에서 전통 문화. 선생님 그러면 이 문제는 교육과정으로 한다면 선생님들 앞으로 몇 학년에서 선생님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할까요? 이 문제는 4학년이죠. 3학년, 4학년에 보면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가 있고 우리 지역의 역사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선생님 그러면 요 문제는 이제 전통 문화는 나와버렸죠. 그럼 앞으로의 임용고사 문제에서는 이 문제는 무엇으로 물어보는 게 중요할까? 문화유산입니다. 뭘로 물어볼 수 있다? 문화유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선생님들 그러면 시험에서 그냥 문화유산의 무엇?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문화유산을 정의해 놓고 이게 뭐냐라고 선생님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문화유산도 교과서 이르다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문화 중에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만한 무엇 가치가 있는 것이다.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는 뭘 물어볼 수 있다? 문화유산 아니면 기억이지 기억. 기억에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뭐 해야 됐어 선생님들? 나눠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 유형이 있고 뭐가 있어요 선생님들? 무형 있잖아. 유형 문화유산 무형 문화유산 있잖아요. 그렇게도 선생님들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화유산 유형 그 다음에 무엇 무형. 선생님 그리고 거기서 김치 한복 한옥이라고 있습니까? 선생님 이 한옥과 관련지어 가로에서 온돌입니다. 온돌. 그러면 의식주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식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야. 김치 그 다음에 무엇? 한복 그 다음에 한옥의 온돌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왜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가 발달했을까? 왜 김치가 지역마다 양념과 재료가 다를까요? 기후.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를 주고 가에 정리해서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한 마음 다진다는 말이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묻기 제일 좋은 게 시민성 전달 모형입니다. 뭐다? 시민성 전달 모형. 사회과를 보는 관점 기억나시죠? 시민성 전달 모형을 묻기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사회과 문제의 단골입니다. 나를 보면 수업 목표가 뭐죠? 우리나라의 무엇? 지형도에서 평야가 주로 어디에 발달되어 있는가 조사하고 까닭을 무엇?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형도의 밑줄, 지형도. 그럼 지형도와 관련지어 거기 오른쪽에 자료 1이 있습니까? 도입. 지형도에서 어디의 위치? 평야의 위치를 찾아본다. 주로 서쪽과 무엇? 남쪽에 발달되어 있다. 그럼 평야라는 게 뭐죠? 넓고 평평한 땅. 주로 강의 무엇? 하류란 말 있습니까? 자, 평야의 가로. 평야. 그러니까 지형은 산지, 평야, 해안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쭉 나눠볼 수 있지. 자, 그러면서 가설, 탐색, 정보 수집 및 분석, 산지 분포, 강의 흐름. 그 다음에 증거를 통해 무엇? 결론을 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단 가설의 동그라미, 탐색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결론의 동그라미. 이걸 봤을 때 이 부분은 교수학습 모형을 하면 무슨 모형에 가깝습니까? 탐구학습입니다. 탐구학습. 그래서 이 부분 문제 보십시오. 공부개정 사회과의 목표에 비추어 봤을 때 가에 비해서 나에서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동그라미 기능이야. 기능. 기능이 무엇인가? 근데 기능을 쓸 때 앞에 단서가 뭡니까? 사회과 교육과정의 무엇? 목표야, 목표. 그럼 목표에 교육과정에 제시된 뭐 중에서 목표 중에서 이걸 쓸 수 있어야 된다 했으면 그 말이야. 자, 그러면 21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21페이지에서 2015로 바꿔야 되겠지, 이제. 2015 개정 목표에는 뭐에 나와 있습니까? 선생님 보면. 지식정보 획득, 분석, 조직 활용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탐구 능력, 의사결정 능력, 사회 참여죠. 그럼 이제 탐구학습의 탐구 능력 맞습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문제에서는 뭐가 굉장히 중요할까? 의사결정력 및 사회 참여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 기능으로 묻지 않으면 무엇으로도 잘 물어볼까요? 교과 역량으로도 잘 물어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방금 전의 문제는 교과 역량으로 못 물어봐요. 왜 그럴까? 교과 역량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탐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교과 역량은 창의적, 그다음에 무엇?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량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영어나 답을 쓸 때. 이런 형태의 문제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보기에 제시된, 나에 제시된 학습을 한 걸음 더에 제시된 거 있습니까? 그걸로 바꿔야 되겠죠. 한 걸음 더에 제시된 게 선생님들 탐구학습 있어요. 이게 2000 무엇? 15와 관련 지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탐구 문제, 가설 설정, 탐색, 증거 제시, 일반화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사회과학적 지식은 사실적 지식, 개념, 일반화잖아요. 이게 마샬레스 쿡스의 무엇? 탐구학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머릿속에 마샬레스 쿡스의 탐구학습을 주고 가설을 설정하라는 문제는 뭐가 똑같을까? 일반화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내가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게 나중에 일반화된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식. 그 형태의 문제, 탐구학습은 그러면 탐구학습을 가지고 뭘 물을 수 있고 탐구 능력도 물어보고 굉장히 많은 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한 걸음 더는 선생님들 강수량의 차이에 따른 사람들의 뭐죠? 생활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수량. 자, 자연 환경 요소에서 지형과 기후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기후의 3요소가 뭐죠? 기온, 강수량, 바람이죠.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을까? 주로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런 강수량, 기온과 관련된 선생님들 임용고사 문제의 과거에 뭐가 나왔을까? 주생활. 집의 구조가 왜 다른가? 기온과 무엇? 강수량 선생님 나왔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랄 때 뭐 안 나왔을까? 바람 안 나왔어요. 바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 앞으로의 문제에서. 선생님, 바람하면 우리나라는 뭐다? 온대, 계절풍이라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온대, 계절풍. 그럼 온대, 계절풍이기 때문에 계절풍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들? 계절풍.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치? 그래서 이 측면, 바람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바람이,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지형 있죠, 지형. 지형 문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지형. 지금 19페이지 봐야지, 이제. 19페이지에서 활동 1. 산지 분포의 특징이 있습니까? 산과 무엇? 산맥이라고 지금 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의 흐름? 강의 흐름이죠, 흐름. 자, 그리고 증거를 통해 무엇? 결론 내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증거를 통해 결론을 내린다라고 있어요, 지금. 자, 선생님, 그랬을 때 그러면 3번 문제 특징 보십시오. 그래서 문제를 잘 봐야 돼. 우리 지난번에 올해 나온 문제의 쌤들 방위를 고려해서 뭐 오른쪽이 아니라 무엇? 동쪽으로 몇 킬로 가라 이런 문제 기억나시죠? 이 문제도 조건이 있습니다. 지형적 특징과 방위를 반영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뭘 써라? 일반화된 지식을 써야 돼. 그러니까 그게 빠져있으면 방위가 빠져있거나 지형적 특징이 빠져있으면 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어디에 산이 많아요? 위에 봅니까, 선생님들? 동쪽에 산이 많잖아요, 선생님들. 그쵸? 강은 어디서 어느로 흐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고 뭐야? 서야, 서야. 그러니까 밑으로 이제 흐르면서 태적작용해서 강폭이 뭐 할까?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동고 무엇? 서저야, 서저. 서저의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서 서쪽과 남쪽으로 갈수록 무엇? 그리고 강폭이 넓어지고 평야가 많이 나타난다. 이거 답 쉽게 쓸 것 같아요? 못 씁니다. 그냥 동고서전 외워서 알아요. 근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요. 문제에서 이런 게 넣어주면 수업 목표가 뭐예요? 평야가 주로 어디에 발달되어 있는가? 그 까닭을 쓰라고 했잖아.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설을 설정하면 가설.
가설을 설정하라, 가설. 그러면 가설을 그냥 설정하면 답이 없어요. 이렇게 분명히 줄 겁니다. 뭐라고 주냐면 지형적 특징과 방위를 고려해서 무엇을 설정해라. 가설을 설정해라. 그럼 뭐라고 설정할래요? 동고서저 지형일 것이다. 이 가설이에요. 뭐라고 써야 돼? 인과관계 검증 가능해야 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딸랑 동고서저만 암기하지 말고 답이 일반화가 똑같잖아. 동고서저 지형적 특징 때문에 서쪽 남쪽에 뭐가? 평야가 발달했을 것이다. 이걸 검증한 게 뭐야? 일반화란 말이야, 일반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하나를 풀 때라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것 때문에 인구가 어느 쪽에 많아요? 서나 남쪽으로 평야가 많으니까 인구가 더 많겠죠. 그러면 인구 분포와 지형과도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것은 과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풀더라도 명확히 그 문제를 우리가 분석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임용고사 문제는 선생님들 출제자가요 조건을 의외로 많이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조건? 지형적 특성과 그 다음에 방위를 뭐해라? 반영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 하나만 가지고도 선생님들 물어볼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왜 그러냐면 자료 일리가 있잖아. 지형 있죠. 근데 선생님 봐. 오른쪽 동쪽 끝에 뭐가 보여요? 독도 보이죠. 남쪽 끝에 제주도 마라도 있습니까?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나라 영해를 정할 때 뭐 했죠? 선생님 독도라든가 제주도 마라도 있잖아요. 무슨 기선? 직선기선. 통상기선 그랬잖아. 그래서 선생님들 통상기선이니까 이 독도하고 제주도 몇 해리? 12해리. 그런 게 선생님 기억나야 된단 말이에요. 남해안이 뭐였어? 남해안이 직선기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또 지난번에 다 했던 것들입니다. 이론 시간에도 강론에도 다 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 단순히 이 문제만 풀지 말고 보이니까 뭐예요? 보이니까. 북쪽의 국경선은 별 필요가 없어요. 왜? 북한이야, 북한. 그래서 영토에서 압록강하고 뭐하고? 도만강. 압록강, 도만강 넘어왔습니까? 그러면 탈북민 계시겠네요? 웃는 것도 잘못됐죠? 왜 웃어요? 그것도 인권을 뭐 할 수 있어? 침해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 반에 잘 보십시오. 한 두세 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이 계실 거야. 근데 차영상 절대 북한에서 안 오신 분도 계십니다. 차영상.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데 나는 아니고 잘 생각해봐.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거야.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문제 그 문제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상관없는 말이고 20페이지에서 사회과 교육의 유형 한 걸음 더 이걸 다시 제가 왜 제시했냐면 다시 설명 이거야. 문화가 나오면 항상 뭐가 따라가더라? 시민성 전달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따라가. 근데 또 딸랑 시민성 전달명 찍으면 안 돼요. 이런 문화가 발달된 걸 자연 환경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는 거 뭐가 돼? 사회 과학모형이 될 거 아니야. 달라요, 달라. 근데 좀 전에 앞에 있던 가에서는 뭐였습니까?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자부심을 갖고 세계에 뭐 하라고 그랬어? 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민성 전달모형 관점으로 시험 출제가 잘 되더라. 그렇게 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보충해 선생님들 문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 있습니까? 문화에서는 지금까지 임용해서 전통 문화가 방금 나왔죠. 그리고 문화와 관련지어 뭐가 나왔냐면 다양성이 나왔습니다.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교육과정 자체에 사회 변화와 문화의 무엇? 다양성이라고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문화 내용요소 보십시오. 선생님 내용 요소에 뭐 있냐면 문화와 관련된 문화 편견과 차별 타문화 존중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 타문화 존중이 나중에 고항 다시 뭐라고 나올까? 문화 상대주의 다양성과 관련되는 거야. 항상 말하면 편견 차별이 있습니까? 이 편견과 차별을 갖지 말아라. 소수자로서도 중요한 내용이 되지만 편견 차별을 갖지 말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된 개념으로 굉장히 중요할까? 여기 내용 요소를 봐. 내용 요소 보면 분명히 뭐의 개념 속에서 친환경적인 생산과 소비, 그 다음에 편견과 차별을 갖지 말아라.
나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뭐 굉장히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미래. 20페이지 지금 사회과는 선생님 간혹 내용 요소도 선생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교육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뭐가 나오냐면 친환경적 생산 소비 방식 확산, 빈곤 기하 퇴치, 문화적 편견과 차별 해소, 이 세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오면 써놓으십시오. 지속 가능한 미래. 그럼 지속 가능한 미래는 뭐가 있더라?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방식 확산, 그 다음에 빈곤과 기하 퇴치, 그 다음에 문화적 편견과 차별 해소. 이걸 기억해. 공부는 계속 반복하십시오. 선생님, 그러면 친환경적 생산 소비란 말 있잖아요. 소비, 친환경. 이것도 관련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무슨 소비해라? 가치. 그래서 가치 소비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무슨 무역? 공정무역이라고 했죠. 값이 좀 비싸더라도 공정무역 있잖아요. 그런 제품을 뭐 해라? 살아왔으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드시고 있는 커피 있습니까? 이거는 아프리카 꼬맹이들의 목숨값이란 말이야. 알겠죠? 값이 비싸더라도 뭘 먹어야 돼? 공정무역 제품. 알겠죠? 상품을 돈 주고 사 먹어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미래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충분히 있으면 나온 것들을 다시 엮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오른쪽에 지형 있습니까? 산지, 하천과 평야, 해안, 만, 곧 반도라고 있습니까? 여기서 뭐까지 시험에 나왔습니까? 산지와 하천, 평야가 시험에 나왔죠. 그럼 이제 안 나온 게 뭐야? 해안이 해안. 해안과 만, 곧 반도 있습니까? 요건 시험에 안 나왔단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피서 갈 때 어디로 많이 갑니까? 동해안. 왜요? 좋아서? 그렇게 말하면 동해안을 간 이유가 뭐 때문에? 동해안. 수집이 기뻐서 좋아? 요새 고민이 많은가 봐. 해안선이 단조롭고 모래사장이 넓어서 해수욕장이 많단 말이에요. 서해안은 뭐 할 때 갑니까? 그렇지, 갯벌 체험. 돈 벌어 다녔어? 갯벌. 뻘이 많죠? 갯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해안선이 복잡해요. 갯벌이 이렇게 펼쳐 있더라. 남해안. 해안선이 굉장히 뭐해? 복잡해. 다도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만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고시 있고 그 다음에 반도가 있어요. 만이란 바다가 육지적으로 무엇? 들어온 곳을 뭐라고 한다? 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육지가 바다 쪽으로 나와서 바다로 무엇? 들어서는 거. 포항에 무슨 곳 있죠? 호미곶. 이게 좀 큰 데가 어디야? 우리나라죠. 한반도. 그래서 만, 그 다음에 무엇? 곧 그 다음에 반도 있죠. 이런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안의 특징과 만, 곧 바다는 안 나왔으니까 꼭 같이 머릿속에 담아두십시오. 굉장히 이 부분은 시험에 뒤에 풀어보면 계속 주구장창 반복이 많이 됩니다. 자, 지금 이렇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쩔 수 없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쉬었다 합시다.